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공남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한국어 능력시험 이 쓰기 영역을 공부하겠습니다. 읽기 영역을 모두 마친 후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쓰기 영역을 풀어야 합니다. 쓰기 영역은 50분 동안 4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선다형 문제와 기입형 문제가 모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 2, 3, 4 중에 한 문제를 고르는 것과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2014년도부터는 모두 기입형 문제, 즉 여러분이 써야 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51번부터 52번까지는 문장을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글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써야 하는 문제가 2문제 나옵니다. 각각 10점이고요. 짧은 글을 읽고 여러분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를 잘 써야 합니다. 53번은 단락을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자료, 표나 그래프를 보고 문제에서 묻는 것을 한 단락으로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30점으로 되어 있고요. 200자에서 300자 정도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긴 글로 써야 하는데요. 600자에서 700자 정도로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4문제가 총 10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4문제라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것 같지요? 하지만 쓰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장 구성하기부터 볼 텐데요. 문장 구성하기에서는 글의 앞뒤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빈칸이 2군데가 나오는데요. 기역과 니은의 앞이나 뒤에 있는 문장을 잘 살펴보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역과 니은이 빈칸이에요. 그 앞에 또 뒤에 어떤 내용이 오는지 잘 생각해서 알맞은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쓸 때에는 중급 수준의 표현과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쉽게 쓸 수 있는 초급 수준의 문법만을 사용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중급 수준의 글을 계속 쓰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나 문법을 사용하면 감점이 되겠지요. 그리고 철자법 정확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바르게 써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유형에서는 여러분이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고문, 안내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 어떤 표현과 문법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두면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같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 22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다음을 읽고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대중가요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네, 가수의 콘서트에 갔다 온 것 같아요. 흥에 겨워 빈칸이 있네요. 흥에 겨운 게 무엇이지요? 기분이 좋아요. 신이 나요. 여러분, 기분이 좋거나 신이 날 때는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어깨가 들썩거리지요? 그런 내용이 기억에 올 것 같아요. 기억에 뭐가 올까요? 네, 어깨가 절로 들썩거렸어요.
기분이 좋을 때 하는 행동들이 오면 되겠지요. 다음을 계속 볼게요. 윤지 씨와 콘서트에 같이 가고 싶어요. 네, 같이 가자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밑에를 한번 볼게요. 빈칸을 지나서 저는 둘 다 괜찮으니 언제가 괜찮은지 연락해 주세요. 둘 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니은에는 시간 2개가 나오겠네요. 어떤 내용이 오면 좋을까요? 다음 주와 다음 달에 콘서트가 있대요. 네, 다음 주, 다음 달 시간이 2개가 나왔지요. 꼭 다음 주, 다음 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알맞은 시간을 2개 넣으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글에는 전체적인 통일성이 중요한데요. 우리 문장의 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녀왔어요. 가고 싶어요. 연락해 주세요. 어떻게 끝났어요? 네, 요로 끝났지요. 여기 요. 우리가 요로 끝났기 때문에 답을 쓸 때에도 아요, 어요 표현을 사용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들썩거렸습니다. 들썩거렸다가 아니라 들썩거렸어요. 있다,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대요.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네, 어때요?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잘 쓸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 다음 유형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유형에서는 광고문이나 안내문도 나오지만 설명문도 나와요. 그럼 설명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211쪽에 있는 52번 문제입니다. 역시 읽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2가지 공통점이 있다. 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대부분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고 어려서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힘든 일 속에서도 포기하기는커녕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열심히 노력했겠지요. 네, 열심히 노력했다는 내용이 기억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더욱 노력을 기울였다 또는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내용이 오면 되겠지요.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노력하지 않았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음표가 있네요. 네, 질문의 형식,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공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성공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네, 이렇게 답을 2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통일성 이야기한 것 기억하고 있나요? 네, 문장의 끝을 볼게요. 다 이렇게 끝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쓸 때에도 기울였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문장의 통일성을 잘 지켜서 써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설명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51번 문제입니다. 네, 언어 교환할 친구를 구합니다. 언어 교환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일본 사람은 일본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서로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언어 교환이지요. 네, 내용을 계속 볼게요.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온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좀처럼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네,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지요. 그런 내용이 기억에 나올 것 같아요. 답을 한번 볼까요? 네.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친구를 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구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저는 중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언어 교환이니까 서로 언어를 교환해야겠지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를 써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로 연락해 주세요. 같이 만나요. 이런 내용이 니은에 나올 것 같아요. 답은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약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면 되겠지요. 네, 첫 번째 유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떤가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지요? 네, 쓰기 영역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두 번째 유형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답안 작성 방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네, 요구된 내용, 두 번째 유형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쓰세요 라고 요구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모두 다 써야 합니다. 네, 내가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것 쓸래요 하면서 관련이 없는 내용을 썼을 때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도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내용을 써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문장을 쓸 때에는 가능하면 중급상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자꾸자꾸 어려운 어휘, 어려운 문법을 사용하는 것을 연습해야지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도 늘 수 있어요. 그리고 글의 특성에 맞게 문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어적으로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말할 때 하는 것과 쓸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쓰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쓸 때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한테 모두 같은 뜻이지요. 하지만 에게는 쓸 때 사용하고요. 한테는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것이 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조사도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 가요. 일 때 우리가 말할 때는 학교 가요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쓸 때에는 에를 꼭 써야 합니다. 그리고 종결형 문장을 끝낼 때는 습니다, 아요, 어요 대신에 는다, 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도표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것을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덧붙여서 조금 더 써서 하나의 글로 완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에는 문제를 읽고 바로 쓰지 말고 어떻게 쓸지 미리 개요를 작성해 놓으면 좋습니다. 쓰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 24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연령대에 따른, 나이에 따른 분리수거에 대한 생각을 비교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0자에서 300자 정도로 쓰는 문제입니다. 10대와 40대 남녀 500명에게 물어봤어요.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프를 볼게요. 10대와 40대에게 40%, 50%로 뭐가 나왔죠?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점이네요. 그 다음에는 좀 불편한 점, 안 좋은 점이 나와요. 하지만 번거롭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 비용,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좀 의견이 적었죠.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네요. 이걸 가지고 이 그래프를 설명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개요를 한번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분리수거의 뜻, 분리수거가 뭔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분리수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설명을 해야겠죠. 10대와 40대 모두 자원 낭비가 감소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감소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번거롭다는 의견,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내용과 번거로움, 유지 비용 필요함 이 내용은 반대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서 뭐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속 부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 환경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 해야겠지요. 이런 내용들 쓰면서 글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번 답안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분리수거 뜻 이야기 한다고 했어요. 분리수거가 뭐예요? 버릴 물건들 재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10대와 40대 모두 분리수거 때문에 분리수거를 통해서 자원 낭비 감소되고 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좋은 점, 좋은 의견 있었던 거 이야기해줘요. 그러나 이제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분리수거가 번거롭다는 의견, 또 10대와 40대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왜? 한 번에 버리는 것보다 나눠서 버리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또한 또 단점이 나오니까 또한이란 말을 썼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 유지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40대보다 10대가 조금 더 우려를 했어요. 5% 더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쓸 거지요. 여러분은 분리수거 해야 된다 이렇게 쓸 거니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비용, 그리고 분리수거는 환경보호의 첫걸음이므로 모든 사람이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쓰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긴 단락을 써야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가요? 하지만 그래프를 잘 보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추가하여 쓰면 됩니다. 네, 그래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런 방법들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그 그래프가 무엇에 대한 조사 그래프인지를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해야 돼요. 무엇을 무엇을 대상으로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봤는지 예를 들어서 뭐 10대에서 40대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또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에 따른 어떤 분류 기준이 있는지 나이에 따른 또는 국적에 따른 성별에 따른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설문조사, 이제 설문조사의 주제가 나오겠지요. 뭐 좋아하는 스포츠라든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엇에 대한 조사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소개를 먼저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되겠지요. 그 항목을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 스포츠라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라고 해요. 야구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렇게 그 항목을 들고 몇 %인지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농구가 3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어떤 것이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지 그런 것들 설명해주면 되고요. 이걸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서 무엇 했다 이제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야구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결과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봐도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이 제시해 준 팁을 사용해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우리 책 212쪽에 53번 문제예요. 다음 그래프를 보고 연령대에 따른 나이에 따른 온라인 사용 특성이 무엇인지 비교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10대와 4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10대, 40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온라인 사용 목적. 왜 온라인 사용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10대는 40%로 학습, 그 다음에 28%로 쇼핑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정보 검색할 때 뭘 찾아볼 때 사용한다.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왔고요. 40대는 가장 많은 것이 정보 검색이었고요. 그 다음 쇼핑, 기타, 학습이 가장 적네요. 네,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 개요를 짜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무엇에 대한 조사인지 소개를 해야겠지요. 무엇에 대한 조사였어요? 10대와 40대 남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왜 써요? 사용 목적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였지요. 그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볼까요? 10대는 학습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쇼핑, 정보 검색이었습니다. 이것들 차례차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40대는 정보 검색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쇼핑, 기타, 학습 이런 순서대로 쓸 수 있어요. 네, 10대와 40대가 어때요? 굉장히 다르지요? 나이와 온라인 사용 목적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결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범 답안을 통해서 직접 써보는 거 살펴볼게요. 처음에 조사 소개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팁에다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쏙쏙 넣어볼게요. 10대와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연령대에 따른 온라인 사용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조사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대의 결과를 한번 분석해서 설명을 해야겠지요. 조사 결과 10대의 경우 학습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거 이야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쇼핑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다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40대 결과 분석을 해야겠지요. 40대는 어땠나요? 반면에 40대는 달랐으니까 우리 반면에 라는 말을 넣어서 10대와 연결을 해줬어요. 40대는 정보 검색이 전체의 절반인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쇼핑이 23%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결과가 어떤지 설명을 해줘야겠죠. 결과 분석을 볼게요.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이와 온라인 사용 목적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사를 소개하고 이제 결과를 분석하고 전체적인 결과 분석까지 문제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네, 여러분 이제 그래프 봐도 설명 잘 할 수 있겠지요? 당황하지 마세요. 표를 보고 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말로 풀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 개 더 보면서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볼까요? 네, 우리 책 251쪽 5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연령대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비교를 했네요. 즐겨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비교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0자, 300자로 쓰십시오 하는 문제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프를 볼게요. 20대와 60대 남녀 5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즐겨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20대를 먼저 살펴볼게요. 제일 많은 거 양식 제일 많이 먹어요. 서양 음식. 그 다음 한식, 그 다음 일식, 그 다음 중식입니다. 60대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60대는 제일 많은 거 한식, 55%네요. 그 다음 중식, 중국 음식, 그 다음 일본 음식, 양식이 가장 적지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한번 써볼 텐데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그냥 쓰면 안 돼요. 개요를 짜야 되죠? 개요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사를 소개해야겠죠. 어떤 조사였어요? 60대와 20대, 60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즐겨 먹는 음식이 뭐예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겠죠. 20대는 양식 제일 많고요. 그 다음 한식, 일식 순서였고요. 60대는 한식, 중식, 그 다음 일식의 순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겠죠. 이걸 찾아서 써줍니다, 마지막에. 20대는 양식과 한식을 즐겨 먹고 60대는 한식과 중식을 즐겨 먹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번 답안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 볼게요. 네, 먼저 처음에 무엇에 대한 조사였는지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써볼게요. 20대와 60대 남녀를 대상으로 연령대에 따라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이 설문조사에 대한 소개를 써줬어요. 그 다음 결과를 설명해야 돼요. 20대부터 가겠습니다. 조사 결과 20대의 경우 양식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뭐였죠? 한식이었죠? 네, 한식이 30%로 그 뒤를 이었다.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반면에 라는 말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60대는 한식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식이 20%로 조사되었다. 네, 이제 우리가 분석을 마쳤으니까 전체적인 결과를 설명해야겠지요.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20대는 뭘 즐겨 먹었어요? 양식과 한식을 즐겨 먹고 60대는 한식과 중식을 즐겨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과 분석한 것까지 쓰면 문제에서 물어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쓴 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프를 통해서 글을 쓰는 것,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채점을 어떻게 해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쓰기 강의에서 채점 기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은 채점 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